전세, 월세, 매매를 두고 내 집 마련을 위한 경우로 본다면 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은퇴한사 초년생 은사코치입니다. 오늘 이야기는 구독자 여러분의 인생을 180도로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해요. 부동산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경제적 자유를 보다 빨리 얻고 싶은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.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재테크가 결국 나의 행복을 위한 일이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. 지난번 MBC 대표 예능 프로인 나 혼자 산다에서 배우 김광규 씨와 가수 육중한 씨의 부동산 이야기가 소개됐습니다. 재밌어서 자주 즐겨보곤 하는데 이 이야기만큼은 안타까워서 도저히 웃을 수가 없더라고요. 간단한 설명을 드려볼 테니 자세한 영상은 더보기란 링크를 참조해주세요. 배우 김광규 씨가 서대문에서 강남으로 이사 온 것으로 내용은 시작됩니다. 7년 전 자가 목표가 드디어 이루어진 것 아니냐며 게스트들이 한껏 기대를 하죠. 안타깝게도 7년 전 목표는 실현되지 못한 채 월세로 거주 중이라 밝힙니다. 반면 같이 출연한 육중한 씨는 어딘가 모르게 여유로운 모습으로 김광규 씨의 씁쓸한 사연에 한마디 덧붙입니다. 7년 전 그들은 논현동의 한 아파트 매매를 고민했다 해요. 김광규 씨는 매매를 하지 않았고 육중한 씨는 아파트를 사게 됩니다. 당시 6억이었던 집은 현재 13억이 되어 불과 몇 년 사이에 2배가 됐다고 합니다. MC들은 왜 그때 부동산을 사지 않았냐고 김광규 씨에게 질문했고 그는 대출이란 빚이 너무 무서워 받을 생각을 안 했다고 해요. 또 언론에서는 부동산 폭락 우려를 얘기해서 매매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. 반면 육중한 씨는 신혼일 때라 자가 마련을 위해 매수했다고 하죠. 7년 전만 해도 비슷했던 그들의 처지는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자산의 격차가 생기게 됩니다. 김광규 씨는 쓴 웃음으로 이야기가 끝나죠. 여기서 김광규 씨의 선택이 틀렸고 육중한 씨가 옳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. 다만 사소한 선택이 얼마나 큰 결과로 다가올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좋은 사례라 공유 드려보고 싶었습니다. 7년 전 그가 자본주의 메커니즘을 좀 더 빨리 이해했다면, 올바른 재테크를 공부해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알았다면 어땠을까?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보통 전세, 월세, 매매를 두고 갑을론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기회비용 차원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한 경우로 본다면 매매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.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. 첫 번째는 포지션이라는 기회비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. 매달 이용료를 내는 월세와 대출 실행 후 이자를 내는 전세, 그리고 소유하고 대출을 갚아나가는 매매, 모두 누군가에게 돈을 건넨다는 점은 같습니다. 한 가지 차이점은 월세와 전세는 지불한 것에 대한 어떠한 피드백도 소유할 수 없는 포지션입니다.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월세 또는 이자만 내면 되는 거죠. 반면 매매는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지만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피드백을 소유하는 포지션입니다. 부동산은 며칠, 몇 개월 뒤 사고 파는 자산이 아니잖아요. 보통 3년, 5년, 10년 정도 지불한 비용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깊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. 두 번째는 통제성이라는 기회비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.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 의하면 의식, 주는 인간의 안정과 생리 욕구에 해당할 겁니다. 그 중에서도 주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죠. 월세와 전세라는 선택지는 그 집에 머무르거나 떠나는 그 통제성이 집주인에게 더 강하게 있다는 것이고요. 매년 혹은 매월 부동산 연장 계약을 하며 전전긍긍해야 하는 그 불안감이 있습니다. 매매는 내가 옮기고 싶을 때 옮길 수 있는 통제성을 갖는다는 것이죠. 이 차이점만으로도 같은 시간, 같은 공간에서 누구는 안전의 욕구를 채워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하는 반면 누구는 4에서 5단계를 해결하고자 노력할 겁니다.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번 선택을 합니다. 6시에 일어날지 5분 더 잘지, 퇴근 후엔 친구를 만나거나 자기 개발에 시간을 쏟을지 모두 여러분이 직접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. 분명한 건 그런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 김광규, 육중한 씨처럼 1년, 5년, 10년 뒤 인생을 뒤바꿔 놓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. 재테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. 무심코 버려지는 기회비용을 인지해서 자본주의 메커니즘에 최적화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죠. 아마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 숨겨진 기회비용을 혼자 찾아가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. 그래서 재테크를 함께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니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더보기란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네, 도움 많이 되셨나요? 앞으로도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기회비용을 보다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,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고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